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산욕과 고위험 산욕의 세 번째 시간, 고위험 산욕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드디어 모성 마지막 시간이 되겠고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고위험 산욕이라는 거는요, 산욕기에 일어날 수 있는 걸 얘기를 해요. 산욕기라고 하는 거 우리 뭐라 했죠, 여러분? 산욕기 기억나세요? 산욕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 엄마가 회복하는 기간이에요. 어느 상태로? 임신 전에 몸의 상태로 돌아오는 그 기간을 산욕기라고 하죠. 임신 전의 상태로 우리 엄마의 몸을 회복하는 그런 시기를 산욕기. 몇 주 걸린다 했어요? 6주. 우리 6자 잘 기억하죠? 6주에서 길게는 8주까지 보는 시기를 산욕기라고 하는데, 이 산욕기에 일어날 수 있는 고위험, 모성 사망의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 산후출혈과 산후감염이 고위험 산욕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산부의 3대 사망 요인을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첫 번째는 산후출혈이에요. 가장 1순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감염, 그 다음에 임신 중독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출혈과 감염에 대해서 이 고위험에서 좀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출혈과 감염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고, 이제 첫 번째로는 산후출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야말로 출산 후에 출혈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정의를 보시면 정상 분만 시 출혈은 보통 200에서 300cc 정도예요. 이런 정도는 우리 이런 데미지를 입었을 때 회복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만 후 이제 500cc 이상 500cc 이상의 출혈을 보이면 우리는 이걸 산후출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산후출혈은 산욕기 사망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요. 가장 높은 비율 1순위라고 보시면 돼요. 1위를 차지할 만큼 좀 위험한 산후출혈은 정말 위험하다. 사망 원인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정말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보시면 이제 원발성 산후출혈과 이 속발성 산후출혈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크게 뭐 얘는 분리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읽고만 넘어가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원발성 산후출혈은요, 태반 만출 후에 언제 24시간 이내에 일어나는 산도에서 출혈이에요. 24시간 이내에 일어나는 산도에서 출혈이고요. 속발성 산후출혈 같은 경우는 산후 24시간부터 24시간 후부터 산후 28일까지 일어나는 출혈을 속발성 산후출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원발성, 속발성까지는 굳이 뭐 분리해서 외우셔야 될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크게 산후출혈 정도가 무엇인지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분만 후 500cc 이상의 출혈, 그리고 산욕기 사망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 정도는 반드시 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산후출혈의 요인을 볼게요. 산후출혈의 요인을 보시면 우리 뭐 교과서 105페이지 두 번째 팁에 보시면은 한 7가지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는 제가 줄여서 조금 적어봤어요. 다산부, 다태임신, 거대야, 양수가다증. 딱 여러분 이거 보셔도요. 어떤 게 느껴지세요? 엄마 뱃속에 엄마가 이제 여러 번 출산을 했어요. 다산부, 엄마 뱃속에 여러 명의 아이가 들어있는 거 다태임신, 그 다음에 큰 아이가 들어있어요. 거대야. 그 다음에 양수가 정상에 비해서 많이 들어있는 거 1리터 이상이죠. 1리터 이상의 양수가 들어있는 상태를 우린 양수가다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000cc 이상을 들어있는 양수가다라죠. 이 상태를 보면은요, 다산부, 다태임신, 거대야, 양수가다증을 보면 자궁이 현재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예요. 자궁이 정상에 비해서 더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죠.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출산을 하고 나서 출혈이 굉장히 더 쉽고 지혈이 되기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궁이 많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출혈의 발생 위험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태반도 관련이 있죠. 태반이 조기 박리됐을 때, 그러니까 태반이 이렇게 뜯어지는 경우, 태반 조기 박리라든지 전치 태반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요 태반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태반과 관련된 것들 출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산모가 어떤 질환들이 있어요. 뭐 임신성 고혈압, 그 다음에 뭐 혈액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심장 질환이라든지 등등등의 이런 산모가 가지고 있는 이런 현재 질병 같은 것들에 의해서도 출혈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뭐 하나 다 외우시기보다는 큰 개념 틀로 좀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궁이 크게 이렇게 늘어났을 경우에 산후출혈이 발생할 수 있겠고, 태반과 관련된 것들도 산후출혈. 그 다음에 우리 엄마가 몸이 안 좋아하는 상태에서도
뭐 분만을 하다 보면 산후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큰 개념으로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머리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우리는 큰 개념 틀로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거예요. 산후출혈의 처치 및 간호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출산 후에 출혈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고 어떻게 간호를 해야 되는지 여부를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주로 국가고시에는 이런 문제가 잘 나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 잘 나오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하지를 올려주셔야 돼요. 하지, 상승, 하지 올리기, 이런 걸 우리는 멋진 말로 트렌델렌버그 체위라고 하죠. 트렌델렌버그 체위. 그래서 이렇게 환자가 누워있으면은요, 다리를 이렇게 올려줘요. 다리를 상승시켜서 이 다리에 있는 혈액이 심장으로 내려오고 이게 머리로 가서 순환을 증진을 시켜주는 그런 자세를 해요. 그러니까 뭐 출산 후에 출혈뿐만 아니라 모든 출혈 환자에서는요, 그러니까 특히 대량 출혈 있죠. 이런 대량 출혈 시에는 가장 먼저 환자의 하지를 상승시켜 줍니다. 그래서 하지를 올리고, 이걸 멋진 말로 트렌델렌버그 체위 또는 골반보다 높게 해준다 해서 골반 고위, 또 다른 말로는 여러분 요 T자에 T 해서 T 포지션이라는 말로도 쓰죠. 아니면 뭐 요거 쇼크체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해요. 다리를 올려주니까. 쇼크 시에도 우리가 저혈량성 쇼크 있죠. 출혈로 인해서 쇼크가 발생을 해도요, 이렇게 다리를 올려줍니다. 아무튼 우리는 산후출혈 시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 가장 먼저가 중요해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 잘 나와요. 가장 먼저 하는 거는 다리를 올려준다. 멋진 말로 트렌델렌버그 제위, 골반 고위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되겠죠? 간호사나 의사에게 당연히 보고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출혈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출혈량을 기록을 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아까 위에서도 그랬잖아요. 산후출혈이라고 하는 것은 500cc 이상의 출혈을 보였을 때 산후출혈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출혈량을 기록해서 이게 cc가 얼만큼 넘어가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활력징후 측정이에요, 여러분. 저는 활력징후 측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활력징후는 우리가 바이탈 사인이라고 해서 약어로 이렇게 쓰죠. 자, 이때 활력징후에서는 특히 혈압과 맥박을 집중해서 봅니다. 특히 이제 출혈이 심하게 되는 경우에는요, 혈압이랑 맥박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혈압의 정상 범위는 120에 80이죠. 그 다음에 맥박의 정상 범위 여러분 아시죠? 몇이죠? 60에서 100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출혈이 발생을 하잖아요. 출혈이 발생을 하면은요, 이 혈압은요 떨어집니다. 몸에 물기가 없어요. 물기가 없으면 혈압은 떨어져요. 그러면 이 떨어지는 혈압을 갖다가 보상하기 위해서, 떨어지는 혈압을 올리기 위해서 미친 듯이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맥박은 어떻게 돼요? 상승을 합니다. 얘네들은 항상 반대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혈압이 떨어지잖아요. 혈압이 떨어져요. 몸에서 물기가 빠져요. 물, 수분, 출혈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몸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죠.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은 우리 심장은 다급해지기 시작합니다. 몸에서 물 빠고 있는데 내가 얼른 펌프질을 해가지고 내 몸에다가 다시 물을 채워 넣어야지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맥박을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그 대신 강하게 뛰지는 못해요. 약하게. 그래서 혈압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맥박은 빨라지죠. 빈맥, 100회 이상의 빈맥이 나타나는데 약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활력증후, 출혈이 발생을 하면 혈압은 떨어지고 맥박 같은 것들은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출산을 하고 나서 자궁에 남아있는 찌꺼기가 나오잖아요. 출혈과 함께 응혈, 찌꺼기 같은 것들이 이제 자궁에서 배출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오로라고 하죠. 오로. 그래서 산후출혈 시에는 오로의 색, 그 다음에 양, 냄새 같은 것들도 관찰하고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오로. 자, 그 다음에 출혈이죠. 출혈이 있으면 얼른 지혈을 시켜야 돼요. 지혈을 하기 위해서는 차가운 것을 적용합니까? 따뜻한 것을 적용합니까? 이런 거 굉장히 기본적으로 잘 내는데, 출혈이 발생을 했을 때는 혈관을 얼른 수축시켜서 지혈을 해야 돼요. 그때는 차가운 것, 얼음을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얼음 주머니를 적용해서 혈관을 수축시켜서 지혈이 되게 도와주셔야 되겠고요. 이때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온찜질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온찜질을 하시면 출혈이 더욱더 심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산후출혈이라고 하는 거는 회음부 쪽에서도 출혈이 발생하고 뭐 자궁 쪽에서도 발생을 하고 산도 내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회음부 주위에 열상 때문에도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찢겨진 거. 그래서 회음부 주위에 열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잘 꼬매졌는지, 잘 이렇게 잘 붙어 있는지, 꼬맨다는 게 봉합이잖아요. 봉합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한번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출혈이 있을 때는 절대 환자분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절대라고 하면은 100%잖아요. 100% 안정하셔야 돼요. 침대에서 꼼짝마 그대로 누워있어. 다리 올리고 그대로 누워있으셔야 돼요. 100% 안정하셔야 되겠고요. 왜냐면 이렇게 출혈이 있는 상태에서 환자가 움직이시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실신을 하거나 쓰러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환자의 상태가 급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출혈이 발생했을 때는 환자를 어떻게 하셔야 되겠죠? 절대 안정하시고 누워가지고 다리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안정과 지시에 따른 자궁수축제. 자궁수축제, 우리 자궁수축제는 뭐가 있죠? 자궁을 수축시키는 옥시토신. 자궁수축제와 그 다음에 자궁저부 마사지를 해주셔야 돼요. 자궁저부 마사지. 우리가 산후출혈이 되게 되면 특히 이 자궁 쪽에서 지혈이 잘 안 돼요. 자궁이 제대로 수축이 안 돼서 이때의 자궁수축은 여러분, 이때의 자궁수축은 자궁이 회복하기 위해서 수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궁이 수축을 잘 안 하면 회복이 지연이 되고 출혈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자궁수축을 일으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궁수축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자궁저부 마사지, 자궁저부를 마사지 쫙쫙쫙 마사지를 해주셔가지고 일부러 수축을 유발을 해가지고 얼른 지혈이 되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후출혈 처치 및 간호, 여기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발생하는 고위험 산욕은 감염입니다. 감염, 출산 후의 감염. 그래서 정의를 보시면 산후 감염이란 분만 후 산도 내의 모든 세균성 감염을 의미하며 가장 흔히 발생하는 감염은 생식기계, 비뇨기, 유방의 감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우리는 이제 출산을 했잖아요. 출산을 할 때 손상이 받는 곳이 어디죠? 출산을 하면서 손상받은 곳이 회음부 쪽, 여기 여성의 생식기 쪽을 손상을 받기 때문에 그 손상받은 곳에 감염이 훨씬 더 잘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감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방 감염도 발생을 하죠. 자, 이제 우리는 산후 감염을 우리 산욕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산욕이 일어나는 열이에요. 그래서 분만 다음 날부터 10일 사이에 38도 이상의 고열이 이틀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우리는 산욕열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욕열의 정의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출산을 하잖아요. 출산을 하고 나서 24시간 안에까지는 열이 한 37.5도로 살짝 미열의 상태로 오르기는 해요. 출산을 바로 하고 나서 직후부터는. 그런데 이렇게 출산하고 나서 하루가 지나잖아요. 다음 날부터는 정상적인 체온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다음 날이 되면은 이제 37도였던 게 37.2, 그러면 36.5 이런 식으로 체온이 이제 정상 체온으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다음 날부터 이제 열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요. 계속 오르더니 38도 이상의 고열. 이 고열이 이제 계속해서 이틀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는 우리는 산욕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분만 직후에 열이 살짝 37.5도로 이렇게 미열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이건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이제 다음 날부터 38도 이상의 고열이 2일 이상 지속이 돼버리면 우리는 이때는 어딘가가 지금 감염이 됐구나, 산욕열이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 있죠. 자, 이때 산후 감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균은요, 연쇄상구균입니다. 연쇄상구균.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의 균이 연속적으로 있다고 해서 연쇄상구균이에요. 그래서 흔하게 일으키는 원인균은 연쇄상구균이 되겠고요. 자, 감염 증상을 볼게요, 여러분. 먼저 감염 증상. 이건 뭐 책에 나와 있지는 않은 내용이에요. 자, 감염이 되게 되면 우리 몸은 어떤 증상을 보이냐면요. 첫 번째, 혈액검사상에 백혈구 수치가 상승을 합니다. 백혈구. 혈액검사를 하면 백혈구 수치가 상승을 해요. 백혈구는 우리 몸에서 무슨 작용을 하죠? 식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몸에 감염균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백혈구가 얼른 출동을 해서 이 균을 때려잡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백혈구가 상승을 합니다. 우리 몸을 지켜주는 군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몸 지킴이 군대. 그렇기 때문에 나쁜 세균들이 적이 들어오면은 이 군대가 얼른 출동을 하겠죠.
그래서 세균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군대의 수는 더 많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균이 들어오면 백혈구는 상승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감염이 되면은 이제 열이 나죠. 38도 이상의 고열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염 부위에 통증이 발생을 해요. 감염 부위의 통증, 뭐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감염부에 통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감염부에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감염이 되잖아요. 뭐 열이 몸에 감염이 되면 이제 몸에 열이 나는데 이렇게 열이 나면 막 우리가 기운이 쌩쌩하게 막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몸이 계속 처지고 몸이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허약감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기운이 하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운이 하나도 없고 밥 먹을 힘도 없고 누워만 있고 싶고 이런 허약감이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식욕도 뚝 떨어집니다. 식욕도 뚝 떨어져요. 이게 대표적인 뭐 감염의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비뇨기계 감염하면 이런 증상들이 있지라고 해서 따로따로 외우지 말고 비뇨기계 감염이 일어나도요. 백혈구 상승하고 38도 이상의 고열나고 감염 부위 통증이 있을 수도 있겠고 허약하고 식욕부진 이런 공통적인 거예요. 공통적인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감염이 일어나게 되면 이런 공통적인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처치 및 간호를 해주시면 되냐? 증상에 따른 처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백혈구 상승하고 열이 나기 시작했죠. 통증도 있어요. 당연히 의사 처방에 따라서 열이 나니까 해열제 쓰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통증이 있으면 진통제, 그래서 해열 진통제 같은 거 투여가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균에 의한 거, 대표적으로 연쇄상 구균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감염을 일으키니까 균을 때려잡을 수 있는 약제, 항생제를 투여를 합니다. 항생제. 그래서 뭐 이런 해열제, 진통제, 항생제 같은 경우는 반드시 우리 의사 선생님 처방 하에 투여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환자분이 허약감이 굉장히 심해요. 몸에 기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운동을 권장하기보다는 침상에서 안정하세요라고 하셔야 되겠죠. 안정하시면서 식욕부진이 덜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식욕부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먹더라도 영양분이 빵빵하게 갈 수 있도록 영양 성분을 높여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고단백, 고비타민에 이런 성분들이 좀 고영양식으로 해서 들어가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염이 됐을 때, 예로 들면 우리가 감기도요,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잖아요. 그러면 병원에 가시면 뭐 하죠? 병원에 가서 하는 거 다 똑같잖아요. 감염. 그 감기 같은 것도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뭐 해열제 쓰고 진통제 쓰고 항생제 쓰고 안정하고 영양 많이 해서 집에서 잘 먹고 잘 쉬세요 이런 얘기 하죠. 그리고 또 하나 뭐 하죠? 수분 섭취 많이 하세요라는 이야기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감염이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감기에 걸렸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의 증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면 그때 어떻게 처치하고 어떻게 간호하지? 라는 생각을 하시면 굳이 여러분 이것들은 애우실 필요는 없는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감염이었을 때는 이런 증상과 이런 처치를 공통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책에 보시면 산후감염의 부위별 간호 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개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뭐 회음부, 자궁내막염, 혈전성, 비뇨기, 유방감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중요한 거 두 개만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염했으니까 뭐 얘네들 다 따로따로 보지 마시고 감염이면 이런 증상이 있지? 이런 처치를 아주 공통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궁내막염을 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출산 후에 감염 부위는 자궁이 감염이 제일 잘 돼요. 그래서 왜냐면 자궁에서의 모든 일이 다 일어난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궁내막염 가장 흔한 산후 감염 부위입니다. 가장 흔한 산후 감염 부위고 태반이 붙어있던 부위로 세균 침입이 발생을 하고 이때 이제 세균이 침입을 하게 되면 자궁이 상처 치유해서 이렇게 자궁 상처 치유에서 나오는 물질을 우리 오로라고 하잖아요. 이때 오로의 양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오로의 색이 깨끗하게 예쁜 색이 아니고요. 거무틱틱한 갈색, 이런 암갈색, 그 다음에 농성, 고름이 섞여 있다든지 또는 거품이 섞이고 냄새가 좋지가 않아요. 알칼리성의 그런 생열 같은 냄새가 나야 되는데 악취가 나요. 악취가 난다. 그래서 자궁내막염이 발생하는 거는 이제 우리 산후감염의 가장 흔한 산후감염이고 이때 오로의 양이 많아지고 암갈색, 농성 또는 거품이 섞이고 악취가 난다. 그래서 이 오로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오로. 자, 그러면 처치 및 간호를 보시면 당연히 자궁내막염 감염에서도 여러분
이런 증상들 나타나요. 처침입 간호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처침입 간호에서 이때 오로의 양이 많아진다 했죠, 여러분. 오로의 양이 많아져요. 자, 이때는요, 파울러시 체위로 오로 배출을 촉진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오로가 좋은 오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고여 있는, 썩어 있는 오로라고 보시면 돼요. 썩어 있고 고여 있는 거는 얼른 퍼서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오로의 배출을 촉진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자세가 파울러시 체위입니다. 파울러시 체위. 자, 파울러시 체위는요, 우리가 반자위라고도 하죠. 머리를 이렇게 상승시켜서 앉아주는 거예요. 반자위. 자위, 뭐 반자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파울러시 체위, 반자위, 파울러시 체위를 해주면 오로가 배출이 잘 됩니다. 그래서 자궁이 이렇게 있게 되면 이 자궁에서 오로가 이렇게 아래로 쏟아지면서 배출이 훨씬 더 잘 되죠. 그래서 오로를 배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자위는 파울러시 체위, 반자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의사 지시에 따라서 자궁 수축제와 항생제 투여하죠. 그래서 자궁에 있는 오로를 얼른 배출을 해줘야 되니까 자궁을 쫙쫙쫙 짜줄 수 있는 자궁 수축제 투여하시고, 그다음에 이 안에 감염이 있으니까 감염을 치유할 수 있는 항생제를 투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혈전성 정맥염. 혈정이 아니고 혈전이죠. 자, 혈전 때문에 생기는 정맥의 염증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혈전 때문에 정맥의 염증이 생긴 것을 혈전성 정맥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뭐성 이렇게 하면 뭐뭐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혈전 때문에 정맥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요, 산욕기 동안에 혈액응고인자가 상승을 합니다. 뭐 산욕기 동안에 혈액응고인자 상승하는 거는 정상적인 거예요. 왜냐, 우리 엄마 몸에 그 상처 치유를 위해서 혈액응고인자들이 많이 생성이 돼요. 이건 정상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산욕기 동안에는 혈액응고인자가 정상적으로 이제 상승을 보입니다. 엄마의 몸의 치유, 그 다음에 회복을 돕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때 혈액응고가 상승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엄마가 침상 안정을 너무 오래 해버려요. 침상 안정을 오래 해버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혈액순환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오래 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혈액응고인자가 많은 혈액이 순환이 잘 안 되면 혈액이 정체를 하겠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혈전이 형성이 돼 버립니다. 혈전이 뭐죠? 피떡, 피덩어리, 피뭉치가 이렇게 혈전이 형성이 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엄마들한테 조기 이상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몸이 웬만하게 회복되면 24시간 안에 침상에서 일어나서 가벼운 운동하고 그다음에 걷게 하고 하는 이유가, 이런 혈액응고 인자가 상승됐는데 침상에서만 오래 안정을 해버리면 혈액순환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런 혈전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조기 위상을 권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혈액응고 인자가 상승이 된 상태에서 침상 안정을 오래 해버리면 혈전 형성, 피떡이 생겨요. 피떡, 피뭉침. 자, 혈전이 형성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정맥 내층에 염증이 생깁니다. 혈관 안에 염증이 생겨서 혈전이 염증 부위인 혈관벽에 붙게 되는 상태로 부위에 따라 골반 혈전성과 골반 쪽에 생기는 거, 그 다음에 허벅지 쪽 대퇴혈전성 정맥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떡이 생긴 상태에서 이 혈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혈관이 있는데 이 혈관, 정맥 내층에 염증이 생겼고, 이 염증에 이제 이렇게 피떡이 이렇게 툭 달라붙게 되는 거죠. 피떡이 달라붙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염증 반응이 더 심해지게 되니까 이 부위가 붓게 되고 열감이 발생하고 통증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증상 보시면 하지 부종, 특히 다리 쪽으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골반, 대퇴, 하지 쪽. 그래서 하지 쪽에 부종이 생기고 이쪽 부분이 뜨끈뜨끈한 발열, 열감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동통과 압통, 아파요.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겠죠. 자, 그럼 처침입 간호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 당연히 이제 혈전성 정맥염이니까 얘도 염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염증이 이거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고요. 처침입 간호도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제 특이적인 게 더 추가적인 것을 보시면 돼요. 처침입 간호를 보시면 당연히 이제 몸이 힘들죠. 안정하셔야 되겠고, 영양 섭취 많이 해주시라고 아까 했죠. 우리 감염 있을 때 영양 섭취, 뭐 고단백, 고비타민, 상처 치유를 위해서 해주셔야 되겠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혈전이 이렇게 혈전이 정맥벽에 현재 붙어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막 손으로
문질러요. 문지르거나 진동을 줘버리면 얘가 툭 뜯어져 가지고 떨어져 나가버리겠죠. 그래서 마사지라든지 마찰을 금기합니다. 마사지 마찰 하시면 안 돼요. 여기를 마사지하고 마찰을 해버리면 이렇게 붙어 있었던, 정맥벽에 붙어 있었던 핏덩어리가, 핏떡이 툭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혈관을 돌아다니다가 이 혈관보다 더 좁은 혈관으로 가요. 더 좁은 혈관으로 슉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죠? 여기를 턱 하고 막히게 해버리겠죠. 막혀요. 이렇게 딱 막히면 이걸 우리는 색전이라고 합니다. 색전. 특히 뭐 폐색전 같은 거. 이렇게 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돼버려요. 사망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떡, 혈전이 떨어져 나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사지 마찰은 금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감염이니까 당연히 항생제 쓰겠죠. 그 다음에 이때 쓸 수 있는 약물이 뭐냐? 뭉쳐있는 이 혈액을 갖다가 풀어줘야 돼요. 녹여줘야 되죠. 녹일 때 쓰는 약물, 응고를 반대하는 항응고제를 투여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혈전성 정맥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까 또 얘기 드렸죠. 우리가 침상 안정을 오래 하고 있으면 혈액순환이 저하돼가지고 피떡이 생긴다고 했어요. 혈액순환이 저하되면 이렇게 혈전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조기 이상을 권장을 합니다. 혈액이 정체되지 않기 위해서 조기 이상 권장하시고, 그 다음에 다리가 현재 많이 부어있죠. 우리 일반적으로 다리가 부었을 때 저녁에 어떻게 하죠? 다리 높게 올리시고 주무시잖아요. 그래서 부종 완화 같은 것들 위해서 다리를 거상시키시고 다리 올리시고, 그 다음에 취침 시 탄력 스타킹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혈전선 정맥염 같은 거 있을 때는 탄력 스타킹을 신어 주기도 해요. 근데 활동 시간에는 탄력 스타킹을 신어도 되지만 주무실 때는 탄력 스타킹을 벗어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혈전선 정맥염에서 좀 특이적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요. 마사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마사지 하시면 안 돼요. 마사지라든지 마찰을 금기하시면 안 돼요. 하시면 안 되는 이유는 뭐죠? 마사지 해가지고 이 부분에 있던 피떡이 떨어져 나가버리면 색전 같은 것들이 발생해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이 피 덩어리를 녹여주는 약이 뭐라 했죠? 항응고제도 투여하셔야 되겠고, 이렇게 애초에 혈전선 정맥염, 혈전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출산을 하고 나서는 웬만하면은 몸이 회복되는 순간 조기 이상 24시간 이내에 일어나가지고 조기 이상 가볍게 걸어주신다든지 가벼운 체조를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우리가 혈전선 정맥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고, 다리가 부으니까 다리 거상하고 뭐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욕기 합병증의 예방을 볼게요. 뭐 이것도 중요하죠. 자,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합병증이 뭐였죠? 대표적인 산욕기 합병증이 출혈과 감염이었죠. 출혈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하셔야 되냐? 당연히 대표적으로 손 잘 씻기, 감염 예방이죠. 손을 잘 씻고 마스크, 요거 이제 감염과 관련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산전부터 미리 빈혈을 예방을 합니다. 자, 빈혈 예방을 하죠. 빈혈이 출혈, 그 다음에 우리가 빈혈이 너무 심해도 감염이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완전한 소독법과 방부적 기술을 사용해서 감염 예방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여러분 문제풀이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 문제집은 61페이지를 보실게요. 61페이지. 문제집 61페이지에 341번부터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산욕 기간 중 특히 관찰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산욕 기간에 특히 관찰해야 될 상황 뭐죠, 여러분? 출혈과 감염입니다. 모성 사망의 가장 높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이 산후 출혈과 산후 감염을 면밀하게 잘 관찰을 하셔야 되겠죠. 답은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342번을 볼게요. 산욕기 사망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 뭐였죠? 출혈, 감염, 임신 중독증. 그 중에서도 가장 1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 뭐다? 출혈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출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산후출혈은 산욕기 사망의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라고 했어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43번 마지막 줄 보시면은요, 산후출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주로 회음절개 부위의 출혈이 대부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회음절개 부위의 출혈이기보다는요, 출혈이 발생하는 거는 대부분 이 태반부착 부위가 출혈이 발생을 많이 합니다.
주로 태반 부착 부위, 그 다음에 자궁이 수축이 제대로 안 되면서 그 부분에서 출혈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343번 밑에다 써드릴까요? 343번 보시면 산후출혈 설명 1번 주로 회음절개 부위 출혈이 대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산후출혈이 발생을 하면은 산도 쪽의 출혈이죠. 산도의 출혈인데 우리가 이제 산도라고 하면은 자궁, 질, 회음 이쪽의 출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특히나 자궁에서도요. 어디죠? 태반 부착 부위. 태반 부착 부위에서 출혈이 제일 많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음 절개도 맞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태반 부착 부위. 자, 그다음에 2번 볼게요. 자궁 이완 시 자궁 경부를 마사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궁이 이완이 되면 어디를 마사지를 하시냐면요. 자궁의 저부. 자궁 저부가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이제는 자궁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자궁 저부예요. 여기 머리통. 여기가 자궁 저부입니다. 여기를 막 마사지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포상기태 자궁 염증이 주 원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 원인 같은 경우는 포상기태는 뭐 전혀 상관성이 없고요. 산후 출혈이잖아요. 출산을 하고 나서 출혈이니까 엄마가 자궁이 많이 늘어난 상태. 그러면 자궁이 다시 원상복귀 되려면 그만큼 더 힘들겠죠. 다산부, 다태임신, 거대야, 양수가다증, 태반조기 박리 이런 것들이 이제 주 원인이 되고요. 자, 4번 볼게요. 출혈 시 자궁 저부 얼음 주머니를 데워준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출혈이 있게 되면은 자궁 저부에 얼음 주머니를 데워줘서 혈관 수축 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지혈을 한다라고 했어요. 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제왕절개 분만 시 산후출혈이 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왕절개가 질식 분만보다 합병증의 위험성이 조금 더 적어요. 그 다음에 질식 분만보다 합병증의 위험성이 조금 더 적고요. 산후출혈 같은 경우는 자연분만에서 훨씬 더 심합니다. 그리고 이 제왕절개는 실혈량이 적고 교정이 좀 용이하다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제왕절개 부분에서 나와 있었죠. 그래서 제왕절개 그 다음에 자연분만을 따지면 자연분만의 출혈이 훨씬 더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44번 보겠습니다. 자궁 이완으로 인한 산후출혈 시 조치로 옳은 것은 자궁이 이완됐어요. 우리가 분만을 출산을 하고 나면은 자궁 수축이 얼른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궁이 수축되지 못하고 이완되게 되면 출혈이 발생을 하죠. 자, 이때 1번 더운 물 주머니를 데워준다. 더운 물 안 된다고 했죠. 온찜질, 더운 물 찜질 안 돼요. 얼음 주머니. 자, 2번 반자위가 아니라 가장 먼저 하지를 올려주셔야 되겠죠. 하지 올리기. 트렌들렌버그 골반고이 T 포지션. 자, 3번 하지를 낮춰준다. 하지 어떻게 하셔야 되겠죠? 상승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궁저부 마사지를 실시한다. 맞죠? 자궁저부 마사지를 실시해서 임의적으로 자궁 수축을 유발을 해주셔야 돼요. 답은 4번입니다. 5번 유방 마사지 실시한다. 유방과 연관성 없어요. 자, 345번 분만 후 3일이 지난 산모의 혈압이 120에 80, 호흡이 28회, 맥박이 92회 분, 체온이 38도 2일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런 활력지구 써놓고 이런 것들은 어떤 상황이냐 하는 문제들을 잘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바이탈 사인의 기본적인 수치를 알아두셔야 되겠죠. 혈압은 120에 80이 정상이고 그 다음에 맥박은 60에 100이 정상이죠. 자, 그 다음에 체온은 36.5. 여기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체온은 38도 이상 올라갔을 때 이제 고열이라고 칭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호흡은 12에서 20회까지는 정상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6에서 20까지 정상은 이 정도로 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신다고 하시면 28일 같은 경우는 높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여러분 체온을 보셔야 돼요. 체온이 38도 2잖아요. 고열이에요. 그래서 38도 2도일 때는 우리가 감염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산용열.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흡은 이제 12회까지도 정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16에서 20, 병원에선 보통 18에서 20까지 뭐 이런 식으로 보기도 하고요. 아무튼 제 기준에 따라서 좀 적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는 교과서대로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46번을 보시면 산후 3일에 산모의 체온이 39.5도로 상승했을 때 추측할 수 있는 거. 열이 지금 38도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우리 예상할 수 있는 게 뭐였죠? 감염을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38도 이상이면은 우리가 감염, 산후 감염입니다. 답은 3번이고요. 347. 출산 후 합병증인 산후 감염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발현되면 즉시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될 증상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됐어요. 산후 감염이 나타나는 지표. 답은 뭐였죠? 5번이에요. 출산 3일 후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된다. 이게 이제 맞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즉시 보고해야 할 증상. 그다음에 348번. 산후출혈의 소인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궁이 많이 늘어났을 때를 생각을 하시고 우리 엄마가 어떤 병이 있을 때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태반과 관련된 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이죠. 거대야, 전치 태반, 양수가다, 태반 조기 박리 이런 태반과 관련된 것들 엄마의 자궁이 많이 늘어났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49번을 보겠습니다. 질식분만한 지 2시간 된 산모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자궁이 물렁거리며 과다한 질출혈로 침상을 적시었어요. 우선적인 행위. 현재 여러분 이분 얼굴 창백해졌고요. 분만 2시간이 됐는데 분만 직후부터 자궁은 수축을 열심히 해가지고 자궁이 수축이 열심히 돼야 돼요. 그래서 잘 수축된 자궁은요. 자궁저를 만졌을 때 자궁저가 단단하게 만져져야 되는데 현재 이 산모의 자궁은 물렁물렁하대요. 물렁물렁하다는 거는 현재 자궁 수축이 잘 안 되고 현재 출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혈로 침상을 적셨다 했죠. 그럼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뭐냐? 어떻게 하셔야 되겠죠? 우선적인 행위는 다리를 올려주셔야 되겠죠. 현재 출혈이니까. 출혈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리 올려주시고 얼른 의사에게 보고하고 자궁 수축 뭐 할 수 있게 자궁 마사지 얼른 해주셔야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활력징후 측정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우선적인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자궁 수축제 준비하고 자궁 마사지를 한다. 뭐 이것도 이제 맞는 거긴 한데 우선적인 것은 아니죠. 답은 4번이에요. 우선적인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350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보시면 자궁 수축이 원활하지 않음을 발견하였을 때 제공할 수 있는 간호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체온을 측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궁 수축이 원활하지 못하면은 이제 우리가 출혈을 의심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활력징후 혈압이라든지 맥박 측정을 하셔야 되겠고 활력징후에서는 자 3번, 2번 오로의 색, 양, 냄새 이거를 관찰하셔야 되겠죠. 특히 이제 오로 안에서 배출되는 그런 양 같은 것들을 얼마나 배출이 됐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유방 마사지가 아닌 자궁저부 마사지를 하셔야 되겠고 자궁저부의 온찜질이 아닌 냉찜질을 하셔서 얼른 지혈을 시켜야 돼요. 혈관 수축을 시켜주셔야 되겠고 5번에 보시면 절석이를 취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출혈이 있을 때는 하지를 상승시키는 트렌들렌버그 체위 T 포지션을 진행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351번. 2시간 전에 자연분만을 끝내고 회복실에 돌아온 산모에게 갑자기 다량의 질출혈이 발생했어요. 이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취해 주어야 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질출혈이 발생했어요. 출혈이 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는 다리 올려주기였어요. 우리 다리 올려주기 이제 멋진 말로 트렌들렌버그 제휴 골반 고의를 해주시고 나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죠? 보고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이제 여러분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자궁 수축제도 맞아요. 의사에게 연락하겠다도 맞아요. 활력증후 맞아요. 여기 1번에서 3번까지 맞죠. 근데 이거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는 하지 상승 트렌들렌버그 체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를 하셔야 되겠죠. 더우물 주머니는 아예 틀렸죠. 이거는 이제 냉찜질 하셔야 된다는 걸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352번. 분만 2시간이 지난 산모가 복통도 없이 패드가
피로 흥건하게 젖은 것을 발견했어요. 즉시 제공할 수 있는 간호로 옳은 것은 현재 출혈이죠. 1번 더운 물 수건 절대 안 되죠. 냉찜, 찬물찜질. 자, 2번 패드를 넣어준다. 맞을 수는 있는데 즉시 뭐 이렇게 바로 해주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현재 복통이 없다요. 분만을 하고 나서 산모가 복통 없이 출혈이 발생한다는 거는 자궁 수축이 잘 되지 않고 출혈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임의로 우리가 손을 써서 자궁 수축을 유도해 주셔야 돼요. 답은 3번입니다. 양손으로 자궁 저부를 마사지를 해서 손으로 인위적으로 자궁 수축을 유발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일어나 걸어다니게 한다라고 했는데 출혈이 있을 때는 절대 안정하셔야 된다라고 했고 5번 절석이가 아니라 다리 올려주는 트렌들렌버그체의 골반 고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353번 자궁 이완으로 인한 산후출혈 시 간호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궁이 수축을 현재 안 했어요. 자, 1번 자궁을 마사지하고 활력 증상을 관찰한다. 답은 1번입니다. 이 의사에게 연락하기 전에 자궁 수축제를 투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궁 수축제라는 거는 어찌됐든 간에 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사 처방 하에 투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락하기 전 이거 아니죠. 의사에게 연락을 하고 의사 처방하에 자궁수치제를 투여하셔야 되겠고 유방 마사지가 아닌 자궁저부 마사지 시행하셔야 되겠죠. 더운 물 주머니 안 돼요. 얼음 주머니 적용하셔야 되겠죠. 복위 안 되죠. 골반고이 트렌들렌버그 체위 하지를 상승시킨다. 자, 그 다음에 354번 2주 전에 정상질식 분만을 마치고 휴식 중인 산욕기 산모의 간호로 옳은 것은 자, 1번 달리기, 아령 들어올리기 등 유산소 운동을 격려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달리기, 아령 이거 무리한 운동입니다. 특히 이런 아령 같은 무거운 물건 드시는 거 절대적으로 안 돼요. 그냥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라든지 누워서 할 수 있는 요가 그다음에 가벼운 체조 이런 것들은 되지만 지금 아령 들어올리기 이런 것들은 안 되십니다. 2번 유동식을 제공한다가 되어 있는데 유동식이 아니라 정상식이 적절한 탄수화물 고단백, 고비타민의 그런 식이를 적절한 탄수화물을 주셔야 되겠죠. 적절한 영양소를 정상식으로 주셔야 되겠죠. 3번 대량의 출혈 시 즉시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산욕기 산모의 간호로 옳은 거죠. 답은 3번이죠. 대량 출혈 시 얼른 보고하셔야 되겠죠. 질세척을 자주 하도록 한다. 질세척을 하게 되면은요 이때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성교는 2에서 4주까지 금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궁이 회복하는 시기가 6주라고 했잖아요. 내 생식기가 회복하는 시기. 그래서 성교도 6주 후에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하실 거면. 자, 355번 산용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산용열이라고 하는 것은 분만 후 첫 24시간이 지나고 산욕기 동안에 38도 이상의 체온이 2회 나타나거나 2일 이상 지속되는 때를 우리는 산용열이라고 얘기를 했죠. 분만 다음 날부터 10일 사이에 38도 이상의 열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56번 산용열의 주요 원인으로 옳은 것은 산용열의 주요 원인. 보통 우리가 출산 후에 산용열의 주요 원인은 이 생식기 쪽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생식기 감염. 자, 357번 2일 전에 분만한 산모가 열이 38도 5도에 부종과 통증이 심할 때 간호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현재 감염이 일어난 상태예요. 이때는 계속 운동이 아닌 휴식을 하시고 안정을 하게 하셔야 되겠고 2번 안정을 취한 후 치료해 주도록 한다. 이게 맞죠. 답은 2번이고요. 3번 따뜻한 물주머니를 데워준다. 현재 열이 있는 상태에서는 따뜻한 물주머니 데워주시면 안 돼요. 오로의 배출을 막아주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우리가 여기서 배우셨잖아요. 자궁 내막염 같은 경우에는 오로 배출을 많이 해주셔야 되겠죠. 오로 배출 잘 해주셔야 되겠죠. 자, 정상이기 때문에 그대로 둔다. 38도 5는 정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358번 볼게요. 산용열이 가장 흔한 원인균, 산용열의 가장 흔한 원인균 뭐였죠? 연쇄상구균이었습니다. 4번. 자, 359번. 입원 중인 산모의 산욕기 합병증에 대한 예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었어요. 산욕기 합병증 예방법이에요. 예방법. 항생제는 이미 발생을 하고 나서 치료의 목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예방법은 아니에요. 치료 방법이지. 2번. 간호전에 손을 씻는다. 맞죠? 손 씻기는 확실한 감염의 예방법이었어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손 씻기 잘 하시고 마스크, 그다음에 완전한 소독법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360번. 산후 생식기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산모의 경우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상분마 산모, 초산부, 제왕절개 산모, 조산한 산모, 분만 후 출혈량이 많은 산모. 답은 5번이죠. 출혈 후 출혈량이 많은 산모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상처 부위도 뭐 광범위하고 그 다음에 출혈도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염 발생 확률이 굉장히 높은 고위험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1번. 산후 6주 이내에 오로의 양이 많아지고 암갈색이며 거품 섞인 악취가 날 경우 의심할 수 있는 질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로의 양이 많대요. 산후에. 자, 오로와 관련돼 있는 염증은 자궁내막염이죠. 오로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자궁내에서 나오는 찌꺼기들이에요. 그래서 자궁내에서 나오는 찌꺼기니까 이 자궁내의 찌꺼기의 양이 많아지고 안갈색이다. 그러면은 자궁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궁내막염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62번. 자연분만 4일째 오로에서 악취가 나고 하루의 체온이 38도 이상으로 2일째 지속되며 빈맥 증상이 나타난다. 무엇을 유치할 수 있는가? 빈맥 모르셔도 되겠고 어찌됐든 현재 오로 악취 나고요. 38도 오 열나죠. 그러면 지금 자궁내 감염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로는 자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이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오로에서 악취가 나는 거죠. 때문에 답은 5번. 태반 잔여물로 인한 자궁내막염. 자궁의 문제인 거예요. 오로는 자궁. 자, 그 다음에 363번. 두 번째 줄. 대퇴혈전성 정맥염의 징후를 보일 때의 간호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대퇴혈전성 정맥염. 혈전 때문에 생기는 정맥의 염증을 있을 때 보일 때의 간호 방법. 자, 1번. 다리를 내리고 냉찜질을 해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다리는 올리셔야 돼요. 다리가 많이 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는 올려주셔야 되겠고 이때는 냉찜질도 가능하고요. 온수포도 가능하다. 냉찜, 온찜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동통이 심하더라도 진통제는 금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다리의 통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특히 하지 쪽에. 여긴 대퇴혈전성이잖아요. 다리 쪽에 통증이 심해서 진통제 드실 수 있어요. 금지까지는 아니에요. 자, 3번. 심스체위로 침상 안정을 취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심스체이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때는 다리를 올리고 이렇게 정맥염이 있을 때 다리가 많이 붓잖아요. 그러면 다리를 올리는 트렌델렌버거 체위 같은 것들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리를 하루에 2번씩 마사지한다. 마사지 절대적으로 하지 마셔라 라고 했어요. 마사지를 하시면 정맥 내에 이렇게 붙어있는 혈전이 뜯어져서 나가서 색전이 발생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마사지 안 됩니다. 자, 5번. 안정을 유지하며 고영양식을 섭취한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64번 볼게요. 두 번째 줄. 제왕절개 수술로 분만한 후 예후가 좋지 않아 오랫동안 침상 생활을 하고 있어요. 산모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후합병증. 침상 안정을 오래 하면 할수록 뭐가 생긴다 했죠? 우리 몸에서는 출산을 하게 되면은 혈액응고인자를 많이 상승을 해놔요. 이건 정상적인 거거든요. 혈액이 잘 지혈될 수 있게 출혈이 발생하지 않게 혈액응고인자를 많이 상승을 시켜놓은 상태인데 우리 산모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침상 안정을 오래 해버리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이 혈액이 뭉쳐지는 혈전이 형성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제왕절개 분만한 산모든 그 다음에 자연분만을 한 산모든 모두 다 조기 이상이 권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65번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볼게요. 오랜 침상 생활을 하는 산욕기 산모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답은 3번이죠. 혈전성 정맥염. 그래서 우리가 혈전성 정맥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뭘 하시라? 조기 이상을 하셔라 라고 권장을 하죠. 366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갑자기 열이 오르면서 대퇴부의 통증을 호소하고 장단지가 몹시 아프다고 하였어요. 유치할 수 있는 질병은 대퇴혈전성 정맥염을 이야기를 하죠. 답은 1번입니다. 자, 367번. 혈전성 정맥염 예방을 위해 분만 후 산모에게 교육시켜야 할 적절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답은 1번이거든요. 다리 꼬지 않게 하기. 다리를 꼬게 되면 여러분 혈액의 순환이 또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혈전성 정맥염이 생길 수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순환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혈전성 정맥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기 위해서 조기 이상 하시고 다리 꼬지 않고 이런 것들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8번.
잔뇨증이란 잔뇨량이 몇 cc 이상일 때를 의미하느냐라고 되어 있거든요. 잔뇨라는 거는 방광 안에 남아있는 소변량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소변을 다 보고 나서도 시원하게 보지 않았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소변 다 보고 났는데 좀 꿉꿉하고 다 보지도 않은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이제 소변량을 딱 측정을 했을 때 이 소변량이 60cc 이상이 돼버리면 현재 방광에 잔뇨, 소변이 남아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잔뇨의 기준은 60, 이거는 외우셔야 되겠죠? 잔뇨의 기준은 60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출산을 하고 나서 이런 잔뇨가 계속 남아있거나 했을 때는요, 비뇨기계 감염 같은 것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모든 수업은 종료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